79번입니다. 79번에서 3상 4단계의 전격 차단 용량을 물어봤어요. 차단 용량 PS는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겠죠. 자, 이걸 글로 풀었으면 루트 3 곱하기 전격 전압 곱하기 전격 차단 전류겠죠.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80번입니다. 80번에서는 전격 전압 Vn이 7.2kV, 전격 차단 용량이 PS가 100MVA. 이때 전격 차단 전류를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럼 차단 용량에 대한 식을 한번 볼게요. PS는 루트 3 곱하기 Vn 곱하기 IS예요. 자, 여기서 요 IS를 구할 수가 있는데 IS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면 IS는 루트 3 곱하기 Vn분의 PS겠죠. 자, 이제 문제에 있는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곱하기 7.2 곱하기 10의 3승 분의 100 곱하기 10의 6승이겠죠. 자, 이거 다 계산을 해주면 8018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서 묻는 게 킬로암페어라고 했으니까 킬로암페어로 만들어주면 8.018 킬로암페어가 되죠. 자, 이거 반올림 해주면 8킬로암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81번입니다. 81번에서는 전격 용량이 1000kVA래요. 그 다음에 등가 임피던스가 0.4%래요. 이때 차단 용량 PS를 구하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주어진 게 단락 용량이에요. 자, 우리 단락 용량 구하는 공식은 PS는 %Z분의 100 곱하기 PN이죠. 자, 근데 이걸로도 차단 용량을 구할 수가 있어서 요식을 바로 대입을 해볼게요. 우리 차단 용량은 PZ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에요. 자, 이제 문제에 있는 조건을 다 대입을 해주면 0.4분의 100 곱하기 만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2500000 킬로볼트 암페어가 나와요. 자, 여기서 용량은 메가볼트 암페어로 물었으니까 요렇게 3개를 단위 안으로 집어넣어 줄게요. 그러면 2500 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82번입니다. 82번에서는 A점에서 차단기 단락 용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일단 구하기 위해서는 단락 용량은 %Z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에요. 자, 근데 회로를 살펴보면 기준 용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기준 용량을 20메가볼트 암페어로 바꾸어 줄게요. 그럼 첫 번째, 발전기가 15메가볼트 암페어에서 15%였대요. 그래서 15% 곱하기 15분의 20으로 바꾸어 줄게요. 그럼 20%가 되죠. 그 다음에 G2도 바꿔줄게요. G2도 15 곱하기 15분의 20을 해줘서 20%로 바꿔줬어요. 그 다음 송전선에 있는 리액턴스도 바꿔줄게요. XL은 11%인데 기준 용량 10에서 20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22%가 되네요. 자, 이제 다 바꿔줬으니까 요걸 이제 다 적어볼게요. 자, G1은 20%, G2도 20%, 그 다음에 변압기는 그대로 8%, 송전선은 22%가 되죠. 자, 이제 여기에서 총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해볼게요. 임피던스 구하면 여기 두 개 병렬이라서 20 플러스 20분의 20 곱하기 20이 되죠. 그 다음에 다른 건 다 직렬 연결이니까 8 플러스 22 해주면 되는 거예요. 요거 다 해주면 40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퍼센트 임피던스가 40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준 용량이 아까 뭐였어요? 20메가볼트 암페어였죠. 그래서 PN이 20메가볼트 암페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단락 용량을 구해보면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곱하기 기준 용량이기 때문에 대입을 해주면 40분의 100 곱하기 20이 되네요. 요거 다 계산을 해주면 50메가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83번입니다. 83번에서는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고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 접속을 바꾸는 데만 사용하는 것은? 이라고 물었어요. 자, 요거 단록인데 다른 것도 한번 해볼게요. 자, 1번 차단기는 부하전류가 흘러도 차단이 가능하죠. 그 다음 두 번째 전력용 퓨즈도 보면은 부하전류가 흐를 때 끊는 건 가능하지만 다시 투입하는 건 안 돼요. 그 다음 부하 개폐기도 보면 부하를 중단시킬 때 열고 닫는 스위치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 84번입니다. 84번에서 인터록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차단기가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차단기가 오프 상태로 있어야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2번에 차단기가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닫을 수 있다. 그러니까 열려 있어야 단로기를 조작할 수 있다는 거니까 답은 2번이네요. 85번입니다. 85번에서 단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일단 단로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소호 기능도 없어요. 단로기는 무부하 상태에서나 또는 기기 점검이나 수리를 위해서 회로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자, 선택지를 한번 보면 기기를 분리 및 구분 변경할 때 사용되는 개폐 기구로 소호 기능이 없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그다음 두 번째는 충전 전류의 개폐는 가능하지만 부하 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거 맞죠? 자, 3번은 부하 측의 기기를 점검할 때 선로를 개방하고 시스템 절환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거 맞는 설명이죠. 여기 회로 분리나 점검을 위해서 사용을 하니까요. 그다음 4번은 차단기와 직렬로 연결돼서 전원과 분리를 확실하게 하는 것으로 차단기 개방 후 단로기를 열고 차단기를 닫은 후 단로기를 닫아야 한다. 여기서 차단기를 개방했을 때만 단로기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차단기를 먼저 닫고 단로기를 닫아야 한다 하니까 여기서 틀린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86번입니다. 86번에서 뱅킹 방식에서 저전압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되는 형상은 우리 캐스케이딩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구분 퓨즈를 쓴다고 했어요. 따라서 답은 4번이네요. 87번입니다. 87번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걸 사용하느냐라고 하는데 캐스케이딩 현상은 저압적인 고장이 생기면 건전한 변압기들도 다 차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분 퓨즈를 사용을 해서 고장난 곳을 구분을 하죠. 따라서 답은 1번이네요. 88번입니다. 88번에서는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했어요. 일단 네트워크 방식이 2회선 이상의 배전선으로 수전을 하는 건데 여기서 한 선이 고장나면 다른 선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정전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2회선 이상이기 때문에 부하 증가에 대한 융통성이 좀 있어요. 따라서 3번도 맞는 설명이겠죠. 그리고 병렬 운전을 하기 때문에 부하 분담이 균일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압 변동도 좀 적겠죠. 근데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단점이긴 한데 인축의 접지 사고가 많아집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네요.